대통령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간과한 한동훈의 과거 은행을 지금에서야 뒤늦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저 만사지탄, 하늘도 속고 땅도 속은 것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한동훈의 정체가 탄로나게 된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동훈의 수많은 과거 악행 중 대표적인 4가지와 이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미래의 악행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다시 속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과거 악행 4가지입니다. 첫째, 검사 시절 악행입니다. 문재인 때 보수를 괴멸시킨 국정농단 수사가 화양연화이었다고 직접 자신의 입으로 자랑스럽게 밝힌 한동훈입니다.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국시적 청탁 등 법에도 없는 죄를 덮어씌우고 가혹한 수사로 대한민국 보수의 지옥을 이끌어낸 장본인입니다. 벌수 좌파가 아니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반성조차 없는데 기어코 보수의 대표가 되겠다는 위선자입니다. 최근 대구 방문 시 박근혜 대통령이 한 간접사과 또한 가관입니다. 미안한 마음이지만 검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나경원 후보와의 거센 논란에서는 거짓 사과를 하며 장관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항변합니다.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거짓과 말장난으로 끝까지 보수를 비난하고 제2의 화양연화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법무부 장관 시 악행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엄밀히 내통하면서 모든 좌파 수사를 지연시키고 막았으면서 윤석열 정권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에 의한 검찰 무력화는 대통령과 보수가 위기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자 반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각종 선거나 여론조사 관련 특정도 대놓고 자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팀 의혹에서 보듯이 뒤로는 대통령과 보수를 공격하면서 일찌감치 자신의 좌파적 욕망 실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대통령과 보수를 궁지로 내몰고 국민의힘이란 궁지를 탈취하는 것이 그의 1차적 목표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셋째, 비대위원장 시 악행입니다. 총선 승리보다 자신의 당내 세력과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공천 등 선거 전반에 걸쳐 정권을 휘두르면서 좌파나 친한은 우대하고 친윤이나 정통 보수는 제거하는 등 이재명식 사천을 대놓고 자행하였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돋보이려는 욕심으로 사사건건 대통령실과 충돌하고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거운동에서도 개인적 홍보에 열중한 나머지 주인공 마냥 설쳐대면서 후보는 뒷전이고 셀카놀이에 보적되었습니다. 총선 승리보다 총선 이후를 생각한 극히 이기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보이었던 것입니다. 넷째, 전당대회 시 악행입니다.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는 그 순간부터 당대표에 출마하려는 속셈으로 계획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여론조작팀을 활용해 총선 책임을 대통령이나 타인에게 떠넘기고 총선 백서 발간을 결사반대하고 접근을 통해 당대표 출마가 불가피함을 떠들고 다녔습니다. 비대위원장을 거치면서 자신의 당내 세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반윤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역시나 전당대회와 당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보수 내 대립과 분열을 격화시켰으며 자신의 정체성이나 인간성도 막장임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제2의 보수 파멸을 획책하고 있는 그것은 이것마저도 속으로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과거 악행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미래의 악행을 2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당대표가 될 경우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백고 양보해서 대표가 되어본들 나홀로 대표가 될 것이고 몇몇 상시들만 거느린 최악의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한동훈의 정체와 속셈은 잘 증명되었습니다. 대통령이나 당 주류와 사사건건 충돌하고 당을 풍지박산낼 것이면 불보듯 뻔한 나도요. 주요 보직이나 제복을 선거에 대놓고 접근을 심는 등 사당화로 인한 분열의 가속화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보직의 몰락은 오히려 그가 바라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특검 등 좌파의 모든 악법과 공격에도 적당히 동조하면서 결국 탄핵이나 하야로 인한 조기 대선을 노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좌파에게는 최선인 것이며 이재명에게 차기를 내주더라도 국민의힘만 꿰차고 있으니 차차기를 바라볼 수도 있다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당대표가 되지 못할 경우입니다. 앞서 과거 악행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힌 소시오패스이자 다중응답자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순순히 포기하거나 물러날 스타일은 절대 아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좌파로 돌아갈 수 없고 따로 분당해 나갈 수도 없으니 내부의 적으로 남아 끊임없이 흔들기를 시도할 것입니다.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살아남기 위해 분노와 거짓사과, 말장난
방안도 수습치 않는 부분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잘 드러난 바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준석보다 몇백 배는 더 사악하고 치명적 내부의 적인 그를 여하한 경우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축출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이원석 총장이 드디어 9월에 물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이다 보니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대한민국 검찰을 바로 세워주어야만 합니다. 검찰만 제대로 쓰더라도 정국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권 초 2년을 호송 세월한 만큼 이에는 치밀한 시나리오와 준비 그리고 각오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부의 적인 한동훈의 여론조작팀 수사로 시작해서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준석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등 모든 좌파 관련 수사를 동시다발 전격적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이 반사판 사족성의 각오로 나서게 되면 국민적 지지와 함께 대반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